제어공학 뽀개기 두 번째 수업의 두 번째 챕터인 오픈루프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루프 컨트롤이란 교과서에선 출력을 활용하지 않는 제어로 시스템의 모델에 완전히 의존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막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외국에서 만든 건데 막 외국인들은 두갈식으로 사고방식을 한다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이런 두갈식 수업에 되게 취약해요. 잘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외우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저 같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두갈식으로 하지 말고 한번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 오픈루프 컨트롤을 하기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제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번 헛소리 한번 짓거려 주고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헛소리 정의를 해보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결국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내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헛소리를 들으면서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번 듣고 여러분들만의 헛소리 정의를 꼭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컨트롤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컨트롤이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든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력 넣고 출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중간에 당연히 제어 과정이 들어가겠죠. 어떻게든. 근데 피드백 컨트롤이랑 항상 오픈루프 컨트롤이랑 비교가 되는데, 피드백 컨트롤은 여기 이 제어에다가 이 입력 신호랑 출력 신호를 한번 비교하고 이 비교한 그 신호를 다시 컨트롤러에 넣어서 이제 오차를 줄여나간다 라는 게 피드백 컨트롤인데, 오픈루프 컨트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냥 입력 제어기에 넣고 그리고 출력을 그냥 보겠다 라는 게 바로 오픈루프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충 사실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제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어란 무엇인가가 아니죠. 제어를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제어라는 정의 자체가 원하는 거를 결과로 뽑아내기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뽑아냈을 때 그 이제 내가 잘 뽑아냈는지 못 뽑아냈는지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로는 방안을 밝게 그리고 어둡게 만들고 싶다 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로는 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제로는 방안을 밝게 어둡게 해주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조명이에요. 조명. LED. 이렇게만 사실 생각을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뭔가 이 조명만 가지고 방 안을 밝게 어둡게 만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쟤는 제어할 때 왜 세 가지나 필요하다고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제어를 할 때 자동 제어를 하기로 했죠. 인간 없이 기계적, 자동적으로 목표한 동작을 하도록 우리는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대상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새로운 애가 필요하겠죠. 자동적으로 만들어 해줘. 1번. 이런 애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명을 껐다 켰다 할 때 요즘은 이렇게 전등 스위치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리모컨으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즉 뭔가 물리적인 신호를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뭔가 애가 있으면은 더 우리가 편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리모컨라고 이 네 가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은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플로우 차트를 그려볼까요? 플로우 차트. 면 당연히 1번이 먼저겠죠?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이 1번이 바로 3번으로 들어갈 3번이 아니죠. 4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불을 켜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컨을 띡띡 만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 리모컨이 어디로 가느냐?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2번. 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3번으로 들어가서 얘를 이제 바꿔주겠죠? 그리고 이제 2번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주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오픈루프 컨트롤의 가장 간단한 예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좀 고급스럽게 만든 게 요겁니다. 요 그림이에요. 1432 결과가 1432 결과로 이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데 시험 시간에 이렇게 너무 대충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루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플로우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했으니까 한번 다시 교과서로는 어떻게 뭔가 간지나게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에서 제가 위에서는 좀 따지지 않았는데 새로 추가된 게 있어요. 뭐냐면 디스터번스라는 겁니다. 디스터번스가 한국어로 따지면은 외란이라는 건데 플랜트 출력에서 제어되어야 할 신호를 변화시키는 외적 요인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뒤로 가면은 피드백 컨트롤을 하게 되다 보면은 좀 노이즈라는 거랑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 노이즈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내가 피드백 컨트롤을 좀 계속 오픈루프 컨트롤에서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피드백 컨트롤이란 결과랑 입력 신호를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려면은 이 결과 값을 내가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측정을 할 때 센서가 당연히 필요한데 이 센서를 사용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바로 노이즈예요. 근데 이 노이즈랑 디스터번스는 정말 다른 겁니다. 어떤 기준에서 다른 거냐면 이 디스터번스는 진짜 외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크루즈 컨트롤을 해요.
자동차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나는 똑같은 입력만 넣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뭐 자동차의 경사라든지 자동차 길이 평탄한 도로인지 아니면 자갈밭인지에 따라서 내 엔진의 출력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게 바로 디스터번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센서 노이즈라는 것은 내가 출력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센서를 달았는데 그 센서 자체에 끼어드는 뭔가 불특정한 신호를 바로 노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새로운 개념도 한번 봤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자, 뭔가 그림이 무섭게 생겼네요. 자,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거 바로 reference입니다. reference가 뭐 영어 단어로 뭐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바로 아웃풋의 목표값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제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넣고 원하는 거대로 결국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출력을 보았을 때 기준이라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잘 달성을 했는가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값을 레퍼런스라고 말을 하고 그게 결국 아웃풋의 목표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지만 레스폰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인풋 필터.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뭐 레퍼런스를 컨트롤러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호를 정기적 형태로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이게 중간에 빠진 것 같은데, 물리적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형태로 바꿔주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리모컨 아니면 스위치 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컨트롤러.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서 레퍼런스가 아웃풋을 잘 쫓아가도록,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했죠. 레스폰스가 레퍼런스를 잘 쫓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공학도로서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란 무엇이냐? 바로 레퍼런스와 아웃풋의 차이를 줄여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설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뭔가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게 좋은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네 가지를 사람들이 많이 뽑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테빌리티예요. 바로 시스템은 항상 안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LED에다가 24V 입력 넣고 지켜보면 LED 타잖아요. 근데 막 만약에 LED 옆에 좀 막 이렇게 합선이 되어버리면은 합선 좀 그런데 LED 근처에 뭐 담요가 있었다. 근데 24V를 걸었다. 그러면 LED에 많은 전류가 흘러서 이제 막 열이 생기고 그 열이 담요랑 합쳐져가지고 막 불나고 실험실 불나고 이제 소방차 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LED면은 몰라.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스테빌리티 하지 않다. 이러면은 그냥 게임 끝인 거죠. 뭐 지구 멸망, 아니 인류의 멸망,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항상 안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의 제가 이 수업을 제어공학 뽀개기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제어는 바로 이 스테이블 제어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컨트롤러를 설계할 때 트래킹을 잘했으면 좋겠다. 즉 아웃풋이 레퍼런스를 잘 추적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이거는 성능 향상에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disturbance rejection. 이제 불필요한 외란에 전체 시스템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제가 아까 전에 뭐 크루즈 컨트롤을 예시를 들었는데, 뭔가 자동차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오르막길을 만났어요. 근데 얘가 65km/h로 움직이는데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오르막을 지나더라도 계속 이 속도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얘가 막 오르막길에 들어서자마자 그냥 엔진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엔진 출력이 뭔가 좋아지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디스터번스에 너무 민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르막길이 나오든 자갈밭이 나오든 진흙길이 나오든 65km/h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가 바로 디스터번스 리젝션입니다. 그리고 로부스트니스. 플랜트가 불안정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해도 아웃풋은 레퍼런스를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바로 로부스트니스인데 이거 뭐 한국어로 하면은 강인성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플랜트, 제가 플랜트를 아직 정의를 하진 않았는데 뭐 플랜트 한번 정의하고 넘어갈까요? 플랜트란 제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뭐 LED, 조명 껐다 켰다 하기 이런 건데 뭐 LED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가 쉬워요. 하지만 뭐 자동차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는 우리가 이 시스템의 모델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그래도 아웃풋이 레퍼런스를 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러를 잘 설계를 하면은 플랜트를 제대로 몰라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 원하는 걸 결과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뒤에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고 어쨌든 우리는 강인하게 컨트롤러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플랜트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플랜트가 그림을 보면 다시 액추에이터랑 프로세스로 나눠져요. 근데 이거는 좀 교과서마다 정의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사용하는 책, 뭐 Feedback Control of Dynamic Systems, 뭐 프랭클린 책인데 이 책에서는 플랜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네들을 나누냐면 프로세스는 제어된 아웃풋을 출력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컨트롤러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 신호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데 액추에이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뭔가 쉽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뭐 모터 돌리는 실험 좀 해보셨나요? 이제 뭔가 전작과 인이라면 한 번쯤 모터를 돌려보셨을 것 같은데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자동차 바퀴를 돌리기 위해선 모터라는 게 필요하고 모터 드라이브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막 이제 컨트롤러랑 모터 드라이브랑 연결하고 모터 드라이브랑 모터랑 연결을 해서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는데 이제 모터가 자동차 타이어를 직접 바꿔주는 애고 모터 드라이브는 이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막 PWM 신호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플랜트를 프로세서랑 액추에이터랑 나눠서 생각을 하고 거기서 간단한 예제를 찾으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외라는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픈 루프 컨트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봤는데 그럼 얘가 가지는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면은 우선 간단해요. 왜냐면은 그냥 나는 입력 넣고 그냥 컨트롤러 설계한 후에 그냥 출력만 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을 구현할 때는 값이 쌀 거예요. 부품 값이 매우 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가격이 싸다는 점이 있겠죠? 여기서 뭐 가격에 이득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컨트롤러 뿐입니다.
근데 컨트롤러 신호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은 우리 손을 떠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손을 떠난 후에 만약에 플랜트가 불안정하고, 예를 들어 막 자동차가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가 막 타이어가 하나가 빵꾸가 나요. 근데 빵꾸가 나는데 이런 거에 우리가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막 뭐 좀 말이 안 되지만 자동차 바퀴 세 개로 막 움직인다던가 막 그렇게 우리가 추가적인 피드백을 걸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터번스에도 당연히 우리가 대응을 못 하겠죠. 그래서 뭐 불규칙적인 외란에 반응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심지어 한술 더 떠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사용을 하진 않지 않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서 오픈루프 컨트롤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요즘 세탁기는 모르겠는데 좀 옛날 세탁기 있잖아요. 옛날 세탁기 그냥 우리가 동작 누르면은 알아서 뭐 1시간 15분 이렇게 그냥 돌아가고 끝났다고 막 노랫소리 들리죠. 근데 이 세탁기가 동작이 끝났을 때 뭔가 옷에 오염이 더 남아있군, 조금 더 동작해야겠어 라고 세탁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돌아가는 이런 세탁기도 사실 오픈루프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건 좀 너무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이렇게 오픈루프 컨트롤이란 무엇인가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제 세 번째 수업에서 제가 피드백 컨트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내용이 필요하시면 다음 챕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